아침에 옷을 입는 것부터 떼를 쓴다든지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새학년으로 진급한 경우나 또는 입학을 한 초기의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평소보다 긴장감이나 또는 불안감이 훨씬 더 가중되거든요. 평소에 사교성이 좋거나 활발한 친구들도 이 기간만큼은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전날 밤부터 학교 갈 걱정을 미리 한다든지 교문 앞에서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실랑이를 많이 하는 친구도 있고요. 엄마 손에 질질 끌려와서 교실 문 앞에서 이렇게 칭얼대는 친구도 있어요. 중고학년이 되면 겉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도 내면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학기 증후군 여러 양상 중에서 등교 거부를 왜 하게 되는지, 그리고 원인에 따른 해결 방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학기 초에 가장 상담을 많이 하는 부분은 바로 이 학교 적응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괜찮아요. 매우 극소수의 아이들이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마다 등교를 거부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인 원인을 제가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인들은 유아기, 아동기, 그 다음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시기인 아동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가 낯선 환경이 원인이 되는 경우예요. 유치원의 생활과 초등학교 생활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입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 부적응의 문제를 겪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진급을 했을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의 학급 운영 방식이 다르다든지 낯선 친구들, 이런 모든 물리적인 환경이나 심리적인 환경이 불안기제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우리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경험하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주면 괜찮아요. 1학년 교육과정에는 한 달가량 입학 초기 적응활동이라고 해서 학교의 시설물을 둘러보고 그리고 직접 사용해보고 하는 적응 기간을 한 달 정도 갖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익숙해는 지는데 그래도 이 낯선 사람들이랑 함께 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여유 시간에 우리 아이들 운동장이라도 데리고 와서 학교에 대한 좋은 기억을 한번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학교에 자유롭게 드나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면 부모님들이랑 같이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방과 후 교실을 둘러보면서 다른 아이들이 수업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한번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어렵죠. 작년이었는데 제가 학교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교실 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주말이어서 너무 놀라서 누구시냐고 그랬는데 어느 부모님께서 아이랑 손잡고 학교를 구경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담임선생님이랑 인사도 나누고 학교도 한번 같이 둘러보고 했었거든요.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경험을 미리 하게 된 거죠. 그리고 1학년은 아닌데 진급을 한 경우에 낯선 환경에 적응이 어려워서 등교 거부를 하는 친구들은 사실 시간이 해결해 주거든요. 그런데 보고 있기에 너무 힘든 모습이 보인다면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담임선생님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아이들이 금방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표정은 어두울 수는 있지만 별로 티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상담기간이나 또는 상담기간이 좀 뒤쪽에 있으면 미리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인 원인은 교우관계예요. 특히 중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교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등교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친한 친구가 없다는 이유를 넘어서서 관계가 좋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아이들이 당연히 학교 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우관계에 민감해지는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우리 아이가 사춘기랑 맞물리게 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채 꾸역꾸역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기 초에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면서 혹시 힘든 부분은 없는지 마음을 잘 살펴봐 주세요. 뭔가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인이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시면 좋아요. 학기 초에 만약에 관계가 틀어진 경우에는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아이를 긴 시간 동안 좀 위축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민감한 문제는 아이랑 같이 속으로 담아두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꼭 상담을 나눠보시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표적인 원인은 배변 문제예요. 저학년 친구들이 주로 해당되겠죠. 특히 학교 화장실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일부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실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교실과 화장실 사이 거리가 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모양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혼자 가서 마음 편히 볼일을 보지 못하는 친구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보고 문 앞에서 지켜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들께서 매번 그렇게 해주기가 곤란한 상황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학교에서 가지 못하고 계속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볼일을 보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사실 저희 아이도 저학년 때 그랬거든요. 등교 전에 화장실 꼭 들렸다가 오는 습관을 익히도록 하고요. 어른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잘 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연습을 좀 하는 게 좋겠죠. 아이들이 추운 날 긴 패딩 코트 같은 거 만약에 입고 오잖아요. 그런 차림새를 한 날은 화장실 가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게 규칙이긴 하지만 급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선생님께 정확하게 전달하고 화장실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해서 막 꾹 참고 앉아있지 말고 화장실 다녀와도 될까요? 하고 예의 바르게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학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모님에게 입 밖으로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좋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대표적인 원인은 분리불안이 있는 경우예요. 보통 유아기에 나타난 증상이긴 한데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충분히 보일 수 있거든요. 또는 어떤 분리불안이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입학하는 시점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너무 씩씩하게 잘 가는데 우리 집 아이만 유독 교문 앞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막 울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 엄청 당혹스럽잖아요. 근데 정말로 마법 같은 일은 정말로 금방 괜찮아지거든요. 아이들이 또래 집단 안에 딱 들어오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아이들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행동하려고 하거든요. 교문 밖에서는 그렇게 울던 친구가 교실 안에 들어와서는 대장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리불안 때문에 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아이보다 부모님들이 훨씬 더 불안해하세요. 장단컨대 아이들은 이런 또래 집단 안에서 훨씬 더 밝고 명랑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불안의 증세를 일시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함께 불안해하신다기보다는 너가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아이에게 충분히 주시고 안정적인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 동안 많이 표현해 주시고, 혹시 그런 아이들이 엄마 데려다줘, 교문 앞까지 데려다줘, 교실 앞까지 데려다줘 하시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을 때까지는 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느 순간 되면 아이들이 절대로 부모님 찾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귀찮더라도 조금 들어주시는 게 아이들이 빨리 안정감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마음을 내려놓고 해주시면 돼요. 정말로 아이가 괜찮다고 하는 순간 옵니다. 등교 거부의 대표적인 원인 5번째는요, 과제와 학업 문제예요. 과제가 뭐예요? 우리 아이가 이만큼 수행해야 되는 학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든지, 그리고 또는 조만간 뭐 큰 시험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아이들이 부담감을 크게 가질 수 있겠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그리고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과중된다면 학교 자체 등교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사실 아동계에는 너무 많은 학업의 양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야, 너 학년 올라갔으니까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 야, 이번 시험에는 좋은 점수 받아야 돼. 야, 누구는 탭스 시험에서 벌써 몇 점이나 받았대. 너무 편안한 일상대화 같잖아요. 근데 막상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사소한 말들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학기 초에는 이런 스트레스가 될 만한 말들은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업 성과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성취도가 올라갈 수 있지,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부에 열중할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학기 초에는 너무 많은 학업량을 제시한다든지 또는 너무 높은 성과를 바란다든지 하는 것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등교 거부를 하는 대표적인 원인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힘들게 등교 전쟁을 벌이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하교할 때 표정 보셨어요? 들어갈 때 표정이랑 아마 나올 때 표정은 좀 다를 거예요. 들어갈 때보다는 훨씬 더 밝은 표정으로 괜찮았어, 뭐 생각보다 나았어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마 막상 학교에 오면 잘 지내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다시 밤이 되면 울기 시작한다든지, 아침에 옷을 입는 것부터 때를 쓴다든지,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얘기를 뭐 또 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때까지는
경우에는 학교 잘 갔다 오면 역시 우리 아들, 역시 우리 딸 하면서 역시라는 부사에 강세를 두면서 칭찬해 주세요. 아이를 응원하고 그리고 믿는 만큼 그 방향대로 자라나갈 수 있다는 강력한 피그말리온 효과를 활용하세요. 일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면 잘 풀리고 또는 잘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이런 자기 충족 예언이 피그말리온 효과인데요.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너무 잘한 거 너무너무 멋져. 내일도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강력한 피그말리온 효과 사용하시고요.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담임선생님이랑 꼭 의논하시고요. 혹시 이런 경우는 꼭 전문의랑 상담을 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가끔 불안 증세가 심해지면 신체적인 증상이랑 동반이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을 너무 자주 깜빡인다든지 또는 헛기침을 한다든지 킁킁거리는 소리를 낸다든지 머리나 어떤 몸 한 부위를 마구 흔든다든지 그런 신체적인 안 보이던 증상들이 동반이 된다면 담임선생님께 혹시 학교에서도 그러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지속적으로 증상이 확인이 되면 이건 틱 증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랑 상담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불안 증세 때문에 동반되는 틱 증상은 초기에 딱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가 들어간다면 전혀 걱정하실 건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요. 이런 경우는 잘은 없으니까 혹시 우리 아이도 성급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동안 학기 초 불안 때문에 틱 증상을 겪는 친구를 한 3번 봤는데요. 지금 다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학기 초 적응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